제1부 공주와 옹주는 무엇이 달랐을까? 조선의 왕에게는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궁궐에는 왕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을 모두 공주라고 부르지만 조선에서는 왕의 딸을 부르는 이름이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공주였고 어떤 이는 옹주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왕의 딸이었지만 태어난 어머니에 따라 신분과 예우 그리고 삶의 모습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궁궐 속에서 성장했지만 왕실의 품격과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했던 공주와 옹주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주와 옹주의 차이. 조선에서는 왕비가 낳은 딸을 공주, 후궁이 낳은 딸을 옹주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적통을 중시한 조선에서는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예우와 위례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국가의 공식 행사에서 더 높은 예를 받았고 혼인과 의전에서도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왕의 사랑은 반드시 신분의 순서대로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옹주도 있었고 백성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은 공주도 있었습니다. 공주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공주와 옹주는 어린 시절 궁궐 안에서 자랐습니다. 유모와 궁녀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글을 배우고 예절과 궁중 의례를 익혔습니다. 특히 왕실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행과 말씨, 의복과 손님을 맞는 예법까지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생활했지만 그만큼 왕실을 대표하는 품격도 요구되었습니다. 공주의 교육. 공주들은 단순히 바느질과 예절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문을 익히고 유교 경전을 배우며 시와 글씨를 공부한 공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왕실은 여성에게도 높은 교양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왕실의 딸은 궁궐 밖에서도 왕실의 품위를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덕과 지혜를 함께 갖춘 여성이 되는 것이 이상적인 교육 목표였습니다. 혼인은 개인의 일이 아니었다. 공주와 옹주의 혼인은 사랑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혼인은 왕실과 유력 가문을 연결하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왕은 신중하게 사위를 선택했고 혼례는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공주의 남편은 부마라 불렸으며 왕실의 사위로서 특별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 참여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왕실 외척의 권력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궁궐을 떠나는 날, 혼인이 결정되면 공주와 옹주는 궁궐을 떠나 새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왕실에서 마련한 공주방 또는 궁가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궁궐을 떠났다고 해서 왕실과의 인연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절과 중요한 국가 행사에는 궁궐을 찾아 왕과 왕비를 아련했고 왕실 의례에도 참석했습니다. 평생 왕의 딸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보다 책임이 컸던 삶. 많은 사람들은 공주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혼인 상대를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웠고 왕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행동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왕실 전체의 품격과 연결되었습니다. 공주와 옹주는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도 함께 짊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 역사 속에는 어떤 공주와 옹주들이 있었을까요? 정명공주는 왜 임진왜란 이후 조선 왕실을 지키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을까요? 덕운공주와 숙명공주는 어떤 삶을 살았으며 왕의 딸들은 정치와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다음 제2부에서는 조선을 대표하는 공주와 옹주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남긴 역사적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역사 속 공주와 옹주들, 왕의 딸들이 걸어간 길. 공주와 옹주는 모두 왕의 딸이었지만 그들이 살아간 삶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의 운명을 함께 견뎌야 했고 어떤 이는 뛰어난 학문과 예술적 감각으로 왕실 문화를 꽃피웠으며 또 어떤 이는 정치적 혼인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왕실을 대표하는 공주와 옹주들의 삶을 통해 왕의 딸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명공주 격동의 시대를 견디다.
가장 먼저 소개할 인물은 정명공주입니다. 정명공주는 선조와 임모강우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었고 광해군이 즉위한 뒤에는 어머니와 함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임모강우는 서궁에 유폐되었고 정명공주 역시 오랜 세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후 인조가 즉위하면서 명예를 회복했고 왕실의 어른으로 존경받으며 긴 생애를 마쳤습니다. 정명공주의 삶은 왕실 여성도 시대의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숙명공주와 왕실의 혼인. 숙명공주는 현종의 딸로 왕실의 품위를 갖춘 공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혼인은 개인의 행복보다 왕실과 명문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조선에서 공주의 혼례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혼례 절차는 의계에 자세히 기록될 만큼 엄격했고 궁궐 안팎의 수많은 관리들이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공주의 혼례를 통해 조선의 뛰어난 의전 문화와 기록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덕운공주, 조선 말기의 마지막 공주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왕실도 큰 변화를 맞습니다. 덕운공주는 순조의 딸로 조선 후기 왕실 문화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글씨와 자수, 궁중예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직접 만든 자수와 생활용품 일부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조선 왕실 여성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덕운공주의 삶은 화려한 궁중 문화와 왕실 여성들의 높은 교양 수준을 잘 보여줍니다. 옹주들도 왕의 딸이었다. 후궁의 딸인 옹주들은 공주보다 예우가 낮았지만 결코 소홀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옹주들에게도 교육을 받게 했고 적절한 혼인 상대를 찾아주었으며 생활을 위한 재산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특히 왕의 총애를 받은 옹주는 공주 못지않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적서의 구분을 엄격히 했지만 가족으로서의 정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공주와 혼인한 남성을 부마라고 불렀습니다. 부마는 명문가 출신이 많았지만 혼인 이후에는 정치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왕실과 혼인한 가문이 지나치게 권력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외척 세력이 국정을 좌우하는 일을 예방하려는 조선의 정치적 장치였습니다. 왕실은 혼인을 통해 가문을 연결했지만 동시에 권력의 균형도 유지하려 했습니다. 공주들의 집, 궁 밖의 궁궐. 혼인한 공주들은 왕실에서 마련한 저택에서 생활했습니다. 이곳은 일반 양반가보다 훨씬 규모가 컸으며 왕실의 위엄에 걸맞은 건물과 정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공주들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명절과 국가 행사 때마다 궁궐을 찾아 왕실 의례에 참여했습니다. 궁궐을 떠났지만 평생 왕실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딸도 시대를 피할 수 없었다. 공주와 옹주의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전쟁과 당쟁, 왕위 계승 문제 속에서는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변화에 따라 신분과 삶이 크게 달라지기도 했고 개인의 뜻과 무관하게 혼인과 거처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왕의 딸이라는 신분은 특권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공주와 옹주의 하루는 어떠했을까요? 궁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혼인 후에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또 조선 왕실 여성들은 문화와 예술을 어떻게 꽃피웠을까요? 다음 제3부에서는 공주와 옹주의 일상, 교육, 그리고 왕실 여성들의 문화생활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